강릉 펜션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연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또 새로 나온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제의 보일러 급기관이 벌집에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급기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공기를 흡입하는 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 안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관이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막혀 있게 되면은 완전한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가수에서 이 그 기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예. 이 그 급기관 안에 약 3분의 1 가량이 벌집으로 막혀 있음을 그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새로운 사실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일산화 그 탄소의 양은 점점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 그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혹시 이것으로 인한 일정한 진동 자체가 결국은 그 연통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외력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그 공기 자체가 완전히 연소가 안 되게 되면 이것이 마치 그 폭발하는 이런 형태로 연소될 가능성이 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연통이 벌어지게 된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벌집이 3분의 1 가량 이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역시 한 중요한 간접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이 보일러를 감식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보일러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관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는 공기를 흡입하는 관이고 하나는 이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두 군데 중에서 이제 흡입하는 왼쪽에 이 관 안에 벌집이 들어 있어서 막혀 있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화재로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해요. 직접적인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모양 자체가 완만하게 굽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막혀 있었다면 저렇게 완만하게 굽은 채로 유지될 수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급기관이 뭡니까?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보일러가 이렇게 불이 타려면 공기가 없으면 불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막혀 있었다고 한다라면 이게 보일러 자체가 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부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나마 조금 적어서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됐기 때문에 부식을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냐면 이 통을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막은 건 예. 아니고 타긴 타는데 조금 가스가 많이 나올 정도로 배기관이 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스가 유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스 안에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배기관 내가 실리콘 처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그게 이 연통을 부식시킬 수는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시키는 바람에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도 있지만 예.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배기관 연통하고 보일러 본체가 아예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봤을 때 벌집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 예. 이번 사건 자체와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집이 안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해당 펜션이 불법적으로 증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불법 증축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연통 자체를 분리시키는 한 이유가 되었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그 유리 그 문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네. 상당히 이제 무거운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테라스 같이 베란다 같이 이렇게 나오는 나무 테라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유리문이 있는데 이 문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증축 부분에 이제 발코니에서 예. 그 학생들이 일정한 또 바베큐도 먹고 했었는데 예. 저 부분에 있어서 문이 닫고 열고 하는 이 그 과정에서 충격으로 그 연통이 이렇게 벌어졌을 가능성도 이제 있었던 것은 아니냐. 예. 결국 이제 원칙대로 다 건축을 활용하지 않고 무엇인가 공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더 확보한 이 과정에서 무게 자체가 유리문이 그 무게 자체가 상당히 무겁다고 합니다. 네. 저것이 또 시멘트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 그 아니고 패널 등으로 건축된 구조물이다 보니까 예. 유리문을 그야말로 확보된 불법 증축된 발코니에 강하게 닫고 여는 이 과정에서 충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은 아니냐. 예. 뭐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이제 한 원인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배기구에 있는 그 관이
보일러와 이렇게 약간 어긋나서 틈이 생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가스 시설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내렸던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 당시에 5분도 채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실 점검 의혹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리가 좀 덜하면 좀 더 더딜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 사람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네, 가지고 거기에서 몇 분이 걸린다라고 제가 명확하게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지난달 이 검사를 할 때 만약에 조금만 더 꼼꼼하게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보일러의 연결이 이음새가 뭐 틀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부실 사항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과연 보일러와 관련된 부분까지 보는 게 어디까지 보느냐에 관해서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는 기본적으로 보일러에서 가스가 탈 수 있도록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계량기하고 가스통 있는 데까지만 무사하게 전달이 돼 있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 네네. 내부의 보일러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집에 보일러 있으신 분들은 노란 딱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스티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시공자, 시공업체라든가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게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이제 무자격 업체가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의견은 뭐냐면 그렇게 제대로 된 보일러에 표시조차도 없었으면 이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적합 판정을 내렸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양쪽의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과연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이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는 가스를 보내주는 데서 끝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네네. 해당 시설인 보일러의 안전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이 해당 가스 보일러 설치 당시에 가스안전공사가 이 최초로 완성 검사를 통과를 시켜줬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제대로 된 그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자격자에게 뭐 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그 4월 달에 안전, 적합 이렇게 판명된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부실 시공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네. 이것이 그 경찰의 그 시각인데 지금 점검 측의 그 입장은 이제 뭐냐면 이 용기와 배관까지는 이렇게 점검을 하지만 네. 소위 그 보일러 자체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스 안전공사뿐만이 아니고 또 예를 들면 LPG 그 공급 업자도 네. 사실 1년에 한 번씩 이 안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사항을 왜 이제 몰랐던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강릉시청에 보고할 의무도 사실 있었던 것은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부실 시공뿐만이 아니고 부실 점검의 여지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도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도 그렇고 가스 공급업체도 그렇고 서로 자신들의 역할이라든지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엇갈리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규정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분명히 가스업체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체에서는 내부는 아예 어차피 볼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네. 보일러 설치가 되는데 바깥에서 가스가 제대로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가스의 목적적인 보일러까지도 점검을 해야 적합으로 하고 판정을 해줄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거는 매뉴얼에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할 겁니다. 예, 정말 뭐 원인도 확실하게 밝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긍정적인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자면은 뭐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던 학생들의 상태가 좀 호전이 돼서 학생 2명이 오늘 퇴원을 한다라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 학생들의 빠른 쾌유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